우리나라 지역별 특징과 특산품입니다. 지역에서 여기 안성 경기도 안성이 있어요. 경기도 안성은 이게 육이라 그래요. 육이 녹그룹. 옛날에 그 계신 분들이 보면 녹그룹이 있어가지고 이걸 밥을 먹는데 이걸 사용했잖아요. 녹그룹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육이 녹그룹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한국어에 그 안성 맞춤이란 말이 있어요. 안성 맞춤하다. 그래서 뭐를 표현을 하면 아 참 너야말로 어떤 물건을 여기다 딱 자리에 놔두면 진짜 잘 맞춰져 있다 할 때 안성 맞춤 그럴 정도로 안성의 유기를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안성의 유기 안성 지방의 유기이고 또 안성은 또 포도도 일부 좀 많이 납니다. 포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도자기가 있죠. 도자기 축제를 매년 합니다. 도자기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 이천 지방에는 또 쌀도 유명해요. 경기도 쌀 이천 지방에 쌀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에 인천 쪽에서 가면 강화도 섬이 있는데 현재는 다리가 나와져 있으니까 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문석과 인삼이 유명합니다. 하문석은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면 이게 여름에 쓰는 돗자리예요. 돗자리. 이게 이제 여름에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짜면은 이걸 하문석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제법 좀 한국에서는 비쌉니다. 여름에 이렇게 짜는 거죠. 대나무로도 짜지만 이게 이제 하문석이 좀 유명한 지역. 하문석. 또 여기 광화군에 보면은 또 인삼도 유명하죠. 인삼 유명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 특산물을 보게 되면 강원도에 여가 춘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에서 보면 여가 설악산이라 그랬죠. 설악산 있고 강릉에 오면 인천하고 가는 영동고속도로에 강릉이 있는데 강원도 지방은 주로 산악 지역이 많아서 주로 이제 이런 더덕이라든가 감자 이런 거를 위해서 떡 같은 거 또 이제 안흥 찐빵 이런 것들 좀 유명하죠. 그래서 춘천에 제일 좀 대표적인 게 닭갈비. 춘천 닭갈비 먹어봤어요?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죠. 자, 화면 보게 되면 강원도에 이렇게 감자가 많이 나오죠. 옥수수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춘천에 이제 닭갈비도 유명하고 막국수로 그렇게 먹습니다. 춘천 닭갈비 집이 이제 서울 시내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닭갈비 있고 막국수. 또 충청도 지역의 특산물을 보면 경기도 했잖아요. 강원도 했고 충청도 쪽에 보면은 충청도는 이게 평야가 넓습니다. 쌀을 많이 지을 수 있고 특별하게 특산물 하는 것보다는 서산의 호박, 공주의 헛개나무. 이거는 좀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약으로 좀 많이 먹고 연산의 대추. 이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보면 금산이 인삼이 좀 많이 나요. 금산. 충청북도의 금산에 가면 인삼이 제일 많이 난다. 금산의 인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한약재로 쓰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귀화 시험에 보면 종종 인삼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좀 덜 나오지만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천안의 호두. 천안의 호두가 더 유명합니다. 천안의 호두 과자. 이 정도는 좀 아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제 지역으로 가면 전라북도는 이쪽은 서해바다고 이쪽은 이제 또 전라북도도 이게 평야가 굉장히 넓고 남원 순창 쪽이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안 같으면 젓갈 이제 젓갈을 담죠. 김장이 한다든가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양념으로 발효식품인 젓갈을 좀 많이 만들고 고창은 이제 복분자가 좀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창은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고추장, 또 남원에는 꿀, 또 목기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 남원 이렇게 보면 목기,
목기는 주로 제사라든가 제기에 많이 쓰죠. 제기. 또 그 전에 보면 상 같은데 이런 거 나무로 되는 상, 이게 이제 제기로 보시면 되고. 전라북도 순창하면 고추장, 순창 지역의 고추장이죠. 고추장. 순창 고추장이 비싸요. 한국서는 비싸고, 또 순창이 이제 햇빛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고추장이 유명하다. 시험 문제 나왔고, 이제 이런 정도는 거의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전주, 전라북도 전주에는 각 지역에 다 비빔밥이 있지만 전주 비빔밥이 제일 유명해요. 전주는 이 비빔밥이 해가지고 전주 가서 식사를 해보면 비빔밥집이 잘 나옵니다. 고기랑 다른데 비빔밥에 비해서 고기라든가 뭐 달걀 여러 가지 나물을 넣어서 해놓은 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고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복분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술이라든가 또 음료수로 많이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전라남도 지역 특산물을 보면, 전라남도 특산물은 이제 여기가 황해바다고, 또 여기가 육지고, 그래서 전라남도 역시, 평야가 넓고, 그래서 나주평야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영광에서 유명한 게 굴비. 고기를 말려놓은 거를 영광굴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주, 그리고 배요, 배. 배가 유명하고, 해남에는 고구마. 또 그 다음에, 완도는 이거 섬이에요. 완도 섬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전복, 김이 유명하죠.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중국 사람 중분들이 녹차를 많이 드시지만 한국에서는 녹차가 대표적인 게 보성 녹차다. 보성 지방의 녹차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수에서 돌산 김치인데 갓으로 만든 김치가 유명하죠. 유명하고. 각 지역별로 볼게요. 영광굴비가 이런 거예요. 이거 생선을 여기 조기를 이렇게 말려놓은 거죠. 이게 이제 비싼 경우는 뭐 몇십만 원씩 해요. 백화점에서. 이게 이제 조기를 가서 말려놓은 거다. 굴비. 이거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주 배. 배가 전국에서 많이 나요. 그러지만 나주배가 제일 유명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제일 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물은 담양지방에 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도구라든가 이게 이제 죽통밥을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대나무에서 나온 거 죽순이에요. 죽순으로 이제 반찬 해 먹잖아요. 그래서 담양지방의 대나무. 근데 이게 시험에 8월에 나왔어요, 시험에. 이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보면 전라남도는 전라도 지역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전에는 옛날에 대표적인 그 특산품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서쪽은 바다가 있고 남쪽은 서해하고 남해가 이루어지고 또 평야가 있어지니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전라북도 여기가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이 해가지고 간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지로 개발할 건가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계획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호텔도 진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평야가 있어 굉장히 쌀이 많이 나온 지역이다. 전주는 다시 한번 보면 비빔밥도 나오지만 이렇게 한지 그 종이가 한지로 유명해요. 전주 지방은 한지. 그래서 부채도 유명하죠. 아까 전에 나온 대로 비빔밥도 유명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보면 담양에 있는 대나무로 이용한 그 죽공예. 그 다음에 무등산,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이 유명합니다. 무등산 수박. 그리고 이제 좀 여기가 지금 다도해가 있어서 국립해상공원이 있어요. 섬들이 많아서 있고, 그래서 강진에 가면 또 그 도자기도 좀 나옵니다. 도자기가 또 유명해요. 강진 도자기가 고려자기를 그 전에 만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강진 도자기가 유명하다. 그래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무등산의 수박 이런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강진의 도자기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로 넘어갑니다. 경상북도 지역 특산물은 굉장히 지역이 방대하죠. 지역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상북도는 낙동강이 안동부터 대구로 해서 부산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의성,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의성에서 흑마늘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마늘인데도 흑 색깔이다. 그래서 흑마늘. 그래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의 고추, 김치 담을 때 쓰는 고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도, 감은 청도가 좀 유명합니다. 경상북도. 그 다음에 대구 지방은 사과가 유명한데, 각 이제 화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울릉도가, 동해안 쪽에도 울릉도에 섬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울릉도가 섬이 있으면 오징어 유명하죠. 울릉도 오징어가 유명합니다. 반찬으로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울릉도 오징어를 말려놓고, 근데 최근 들어서 근데 기후가 좀 변화가 돼서 오징어가 안 잡힌다는 말도 있어요. 경상북도 대구가 사과가 유명합니다. 사과. 대구 지방이죠. 대구에서 나는 게 아니라 대구 근방에서 사과를 많이 심었죠. 그래서 대구 사과. 또 대구에는 한약재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한약재도 유명합니다. 이런 한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그래서 대구 지방. 또 대구는 대구 광역시죠. 그 다음에 낙동강에 흐르는 데고, 그래서 같이 아시면 좋죠. 그 다음에 영덕, 대게는 겨울에 이렇게 1월에서 3월 정도 잡는 시기를 줘요. 그래서 대게를 하는데, 영덕대게 유명하죠. 그래서 영덕대게가 맛있고 또 좀 비쌉니다. 이제 비슷한 것도 많이 수입도 되지만 영덕대게가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영덕축제라 해서 1월달에 겨울에 이제 기간을 둬서 잡으니까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경상남도는 지금 화면에는 지도는 안 나와 있지만 부산은 부산광역시죠. 그래서 무역항이 있는 항구 도시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요. 인구가 제일 많죠. 또 관광지로는 해운대 이게 해수욕장이에요. 태종대. 그래서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또 자갈치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뭐 해산물 사서 회를 먹는다던가 하는 게 유명하죠. 경주는 신라시대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관광도시고, 또 문화유산이에요. 또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첨성대 등이 유명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문화유산 또는 국산 시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드리니까 그때 하는 거고, 여기 경주 지방은 이렇게 문화재가 많은 있는 관광도시다. 신라시대의 수도였어요. 신라시대 수도. 신라시대의 수도이기 때문에 불국사라든가 다보탑이라든가 이런 석굴암, 첨성대 등 유명한 이런 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부산 있고 경주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지역은 제주도 섬이죠. 우리가 제일 큰 섬인데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라 돼 있고 갈치도 많이 나오고 은갈치, 옥돔도 많이 나죠. 그렇지만 제주도는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일 유명한 게 감귤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감귤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요새는 최근 들어서 한라봉, 이제 감귤이 너무 이제 흔하니까 한라봉 좀 크게 해서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감귤, 한라봉, 또 돌하루방이라든가 해녀, 또 한라산 등으로 유명해서 또 우리가 돌이 좀 많아요. 제주도는 돌이 화산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한라산이, 그래서 돌이 많고 또 바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옛날에는 삼다도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부른다. 제주도 볼게요. 지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제주도가 한라산이죠. 밑에는 이제 지금 마라도가 좀 조그맣지만은, 마라도가 제일 남쪽에 있는 섬 하면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은 마라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섬 마라도. 사람이 살아요. 마라도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감귤을 감귤을 이제 재배한 따는 거죠. 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성산 일출봉. 옛날에 이제 이게 옛날 배예요. 뭐 통통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배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제주도에 옛날에 이제 그 있었던 초가집. 그래서 이제 집 들어갈 때 이제 문 들어가고, 이제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여기 나무를 걷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산 일출봉이고, 이제 이렇게 바닥 제주도 섬이니까 이런 쪽으로 초가집 같은 거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이게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이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도. 그 다음에 울릉도.
다시 한번 또 울릉도도 보겠습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독도고요. 그러나 독도 가기 전에 그래도 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상북도입니다. 소속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섬이고, 섬 전체가 화산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인구가 제법 또 그래도 큰 섬이죠. 울릉도.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고, 가장 또 울릉도군에 속하는 화산섬인데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영토. 지금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 일본이 자기 나라 영토라고 주장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사람이 여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섬을.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이 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서 영토 분쟁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섬 동쪽에서 제일 끝에 있는 섬은 독도다. 독도 기억하시고,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시험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판문점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 알죠? 남쪽과 북한이 이렇게 이제 지금 휴전선에서 현재 결정이 되는데 6.25 전쟁인데, 북한이 침략을 했어요. 지금 일부 이제 중국 교포들이 남침을 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김일성 정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해서 남한에 나중에 사회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가 돼서 그때 이제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어요. 1953년도에 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53년도 7월 24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불황명은 을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또 현재는 남북한 대화, 또 군사정전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여기에도 유명한 영화가 JSA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군인이 같이 지키고 있는 거죠. 판문점 유명하죠. 관광지로도 많이 갑니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먹는 거, 한국의 음식, 또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치는 다 알죠. 무, 배추, 오이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고추라든가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려서 발효시키는 먹는 한국인의 음식이죠. 또 겨울을 대비해서 늦가을에 한 번에 김치를 많이 담그는 걸 뭐라 그런다? 김장이라 그러죠. 김장이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계절 뚜렷하니까 겨울이 추우니까 음식을 많이 담가놓은 거죠. 그래서 발효 음식을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김치, 또 이걸 김장, 이런 것도 다 나왔던 거고, 이런 것은 시험에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다 나왔기 때문에. 불고기, 그래도 어차피 이제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소고기를 파 양념과 해서 대표적인 음식 우리나라 불고기 유명하죠. 김치와 함께 국제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불고기를 먹으면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원더풀. 좋다 그래요. 이제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 뭐냐? 이 김치 같은 거죠. 젖산균이라든가 효모를 미생물의 발효식품 이런 거로서 만든 음식품인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이런 게 많아요. 김치류, 김치 있잖아요. 김치도 역시 발효식품이죠. 또 된장, 또 고추장도 그 발효식품이다. 또 젓갈 있죠. 젓갈, 뭐 새우젓, 뭐 갈치젓,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 중요한 역할은 이 발효식품입니다. 또 결혼잔치에는 국수를 많이 먹어요. 국수. 근데 지금은 국수는 먹지 않은데, 그전에는 결혼잔치 하면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게 이제 면의 길이가 길어서 이제 장수, 오랫동안 이제 신랑 신부들이 오랫동안 살아라 하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국수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는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비빔밥. 전주 비빔밥 유명하지만, 비빔밥은 역시 이제 세계적인 나물과 양념, 여러 가지 나물과 양념을 넣어 만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정통 음식이죠.
전주지방이 유명한 음식이고,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잘 먹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 식당 가면 유명한 게 비빔밥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야채로 돼 있고, 여기에 좀 들어가는 게 약간 고기, 약간 소고기 조금 이제 넣어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나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먹죠. 한국의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빔밥이에요. 한국 사람들. 주부들이 집에서 먹으니까 비빔밥은 잘 식당에서 안 먹은데,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나물하고 양념을 넣으니까 이렇게 유명하다. 다 그전에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 메주, 된장, 두부.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어요. 메주는 이거 집에서 담아봤어요? 이렇게 이거 본 거 있어요? 메주? 메주가 뭐냐면 콩을 삶아가지고 찐 다음에 덩이를 져서 이렇게 말려요. 띄워서 말려가지고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찌운 다음에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따뜻한 방에다 놔둬요. 그래서 메주를 띄운다 그럽니다. 근데 냄새가 구수하다 그러는데 요새는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집에서는 안 띄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메주를 띄어서 된장을 이렇게 만들죠. 된장. 이 된장도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한국 음식만의 기본 재료로 쓰는 거죠. 메주로 해서 된장을 만드는 거죠. 또 두부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콩을 갈아가지고 짜낸 그물을 끓인 뒤에서 간수라 그래.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넣어서 굳힌 식품이 뭐냐? 그 두부. 옛날에 이제 보통 1차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메주로 해서 된장도 만들고 또 메주가루로 고추장도 만듭니다. 고추장이 뭐로 만드냐? 메주가루가 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고추장. 그래서 두부는 중국도 많이 먹잖아요. 중국도 많이 먹죠. 된장 먹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많이 먹어요? 중국 사람도 먹어요? 중국 사람들도 먹어요? 그래요? 몰랐네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 이거는 시험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이기 때문에 이게 넣었어요. 이게 이제 전통문화에서 20개 중에서 어쩌다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연지곤지는 지금 이제 정통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볼하고 얼굴에 이제 볼이잖아요. 입술에다가 붉은 색조로 치장하는 화장법이 연지곤지 한다. 연지곤지 찍는다. 그런 말도 하죠. 또 한복은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이제 옛날 옷이죠. 전통 의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아름다운 정통 의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복이 지금은 지금 행사 때 많이 입죠. 지금 평소에는 많이 안 입고, 그래서 요새는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복을 개량해요. 그래서 한복 특유선이나 색상 등을 살리면서 저고리 고름이라든가, 고름이라 그래, 고름. 또 고름이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님을 그냥 편하게 매듭이라든가 단추라든가 끈으로 간편하게 입을수록 만든 한복이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한복, 이게 이제 옛날 한복이죠. 옛날 한복이고, 이거는 개량 한복. 좀 편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밑에 있는 것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량 한복. 온돌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고유의 난방 방법인데,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에 추우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열기가 방 밑을 지나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죠. 현대에서는 이제 이런 온돌은 거의 시골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도 좀 일부 지방에는 남았지만, 이거 유사한 게 뭐냐, 보일러예요, 보일러. 그래서 방바닥에 보일러를 물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험다 해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집안 공기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돌 방법을 이용한 보일러를 지금 소련,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이걸 이용해서 많이 집으로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사계절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온돌이 지금 세계적으로 또 좀 많이 이런 방법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온돌은 현재로는 거의 지방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온돌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농악놀이는 이제 농사 질 때, 또 명절 때, 흥을 돋고
바꾸기 위해서 행해지는 향토 음악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꽹과리, 꽹과리, 또 징, 장구, 북 같은 거를 가지고 타악기라 그러죠. 또 관악기로 해서 주로 의식이나 노동이라든가 판노름 등에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죠. 그래서 뒤에 한 면 보시면 사물놀이가 있어요. 사물, 징, 꽹과리, 북, 장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징이라 그러죠. 징, 꽹과리, 그 다음에 북, 장구. 이게 꽹과리 같은 경우는 중국서 많이 쓰죠. 중국에 있어요? 꽹과리? 징도 있죠. 징 있어요? 북은 있을 테고, 장구.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물놀이. 그래서 김덕수의 사물놀이도 유명합니다. 사물놀이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판소리 볼게요. 판소리. 판소리는 지금 그 국어 시간에도 나올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판소리라는 게 뭐냐면 긴 줄거리 이야기를 한 사람이 소리꾼이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서 소리가 노래 부르고, 또 안일이 말을 한다던가, 또 발림, 몸짓으로 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하고, 또 북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을 쳐주는 사람이 고수라 그럽니다. 고수. 이게 북친 사람이 고수라 그러죠. 한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한자가 있는가 모르겠네. 이게 고수 같아. 이 북을 치는 사람. 이 북친 사람이 북자한당에 맞춰서 부르는 성악곡이다. 판소리.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심청가. 국어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심청가에서 한번, 심청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심청가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효녀가 있었어요. 효녀가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장님이에요. 장님이어서, 자기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절에 갔어요. 절에 갔더니, 절에 있는 스님이 공양미 300석을, 시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효녀 심청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공양미 300석을 이제 자기 자신을 팔아요. 누가 사느냐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도 배를 타서 중국이랑 무역을 하려면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300석의 이 어린 처녀를 갖다가 사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배를 이제 타고 가다가 풍랑이 심한 곳에, 심청이를 이제 바닷속에 빠지는 거야. 이게 바다에다가, 이 효녀 심청이를, 이제 용왕한테, 바다 용왕이라 그러죠. 용왕에다 주면은 자기들은 이제,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 빠진 곳이 인당수예요, 인당수. 그래서 이 빠진 곳이 어디냐 하는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국 교포들한테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심청이가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용왕에 들어가서 공주로 돼서 아주, 공주로 돼서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이 스토리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눈이 뜨시고 자기도, 이렇게 효도를 했다.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해피엔드, 행복하게 끝나는 거로 돼 있는 게 심청가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또 춘향가하고 수궁가가 흥부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사랑 이야기예요. 남은 지방에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국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결혼을 했는데 춘향이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춘향이가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지만 춘향이가 수절을 해요. 자기가 이몽룡에게 정말 사랑을 했는데 그 고향에 있는 남원에 있는 사또가 이제 수청을 들으라고. 수청이라는 것은 같은 잠자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듣고 자기는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사또가 춘향이를 감옥에 가둬버린다고. 근데 이몽룡이가 그 사이에 과거에 옛날 시험에 합격을 해서 암행의사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남원 사또를 벌하고 그리고 이제 춘향이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춘향가 유명하죠.
이 수군가는 뭐냐면, 이거 속담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요. 수군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용왕이, 옛날에 용왕이 있어요. 용왕이, 바다에 있는 용왕이죠. 그래서, 바다 용왕이 몸이 약하니까, 뭐를 먹으면 나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토끼의 간을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라가 이제, 토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라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토끼한테 뭐라 그러냐면 용왕에 가면 이제 바닷가로 가면 너 굉장히 많은 재물도 얻고 그런다고 했는데 가서 딱 이제 토끼가 가서 용왕 앞에 가보니까 용왕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간을 먹고 내가 병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뭐라고 말하냐면 꾀가 많아요, 토끼가. 그래서 토끼가 뭐라 그러냐면, 기지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간은 너무 중요해서 육지에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용왕이 이제 자기를 죽이면 간이 없는 걸 아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시 자라고 이제 토끼가 육지로 가죠. 근데 그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라와 꾀가 많은, 그럴 때 꾀가 많다는 말을 써요. 그런 토끼 이야기. 중국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있죠? 중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나요? 아마 중국에서 좀 유사할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흥부가 이거 들어봤어요? 예, 흥부하고 이제 놀부가 형제가 있어요, 형제. 부자인 형이 있어요. 부자이지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형이 놀부가 재산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마음은 착한 동생이 이제 흥부가 있는데, 형 놀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난한 농부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제비가 오니까, 이 흥부가 제비를, 다친 다리를 치료해줘가지고, 제비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비가 이제 어느 날 딱 호박이라 그러죠. 박씨를 하나 갖다 줘요. 박씨를. 그래서 박씨를 이제 동생 흥부가 심어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 보니까 그 박씨 안에는 재물과 금과 은과 모든 좋은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걸 욕심 많은 형 놀부가 이제 갑자기 자기보다 부자가 되니까 흥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흥부한테 말을 해요. 흥부한테 동생 흥부가 놀부한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놀부는 이제 다리가 부러진 제비는 없으니까 그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부러뜨려 놓고 치료를 해서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는 제비가 정상적인 제비인데 그거를 다리를 딱 부러뜨려 놓고는 치료해 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그러지만 여기 이야기에는 제비가 또 놀부한테 또 박씨를 줘요. 박씨를 딱 보내준다고. 박씨를. 그러니까 이제 놀부도 옳다구나. 나도 이 큰 재물을 얻겠구나 해갖고 박씨를 딱 심어요. 심는데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보니까, 박을 이렇게 썰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악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귀들이. 악귀들이 나와가지고, 놀부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놀부는 고생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마음이 착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죠, 흥부가. 그래서 국어 시간에 좀 세부적으로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또 중국하고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지. 전주지방에 한지가 유명하다 그랬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 종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유리창, 지금 문이 보통 창문에 유리창이 달아져 있잖아요. 근데 창에다가 이렇게 한지를 달아 놓는다고. 그러면 방 안의 공기가 순환이 돼요. 순환이 돼서 습도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찬바람이 들으면은, 지금은 이중창 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중창에 유리가 있으니까 춥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그전에는 유리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으로 한지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종이 사이에 공기가 순환이 시키고, 또 습도도 너무 더우면은 조절해주고, 그런 겁니다. 또 그래서, 한옥, 옛날 한옥의 창문과 문에 널리 사용된 종이도 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한지도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방패막으로도 썼어요. 그 옛날에 그 장수들이 있잖아요. 장수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활을 쏠기 위해서 입고 있는 방탄 그 화살을 막을 때 장수들이 입는 옷도 한지를 7, 8발로 7개, 8개로 발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화살이 와도 깊게 아주 힘이 세서 오지 않는 이상은 튕겨 나갈 정도로 그 한지 용도가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굉장히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튼튼하죠. 그다음에 장성,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 돌이나 나무에 주로 나무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이라든가 절 입구라든가 길가에 세운 편말이에요. 이정표 역할을 하거나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좀 좁지만 이런 게 정승이죠. 그래서 또 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마을이라든가 길가에 이런 편말로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사람 얼굴 유사하게 해가지고 새겨놓은 거를 장승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관혼상제가 뭐냐면 한자로 나와 있으니까 아시죠? 관은 이제 그전에는 남자들이 이제 성년에 이르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해서 상투를 틀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국서는 머리를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머리를 따가지고 옛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전 사람들은 상투를 떨어서 갓을 씁니다. 갓을. 그래서 그걸 관례라 그런다. 그래서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어른이 된다. 요새도 이제 성인식이라는 말이 있죠. 혼례. 이거 한자니까 뭐 혼례는 결혼하는 거죠. 부부관계를 맺는, 혼약을 맺는 의식이지. 그래서 관혼, 상은 뭐예요? 상중.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사람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키는 애절이다. 애절. 그래서 상례. 또 제례는 뭐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시는 날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애법이나 애절. 그래서 이거를 관혼 상제라고 그런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또 한자가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옛 농기구 및 기타 물품들이 있어요. 옛 농기구 및 기타 물품. 이건 시험은 아니지만 뭐 어차피 책에 있고 또 이거 한국에서 있는 시골에 가면 좀 이런 연장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리깨가 있습니다. 고등곡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당에다 해서 이게 농부들이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알곡을 터는 연장이죠. 지금은 이제 바로 트랙터에서 바로 걷어버리지만 옛날에 이렇게 다 농산물, 옛날 사람도 고생했잖아요. 농산물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을 알곡을 터면 이제 고노 모아가지고 또 이제 벼를 가지고 쌀로 이제 다시 또 정미하는 거죠. 또 키는 뭐냐? 이거의 키예요. 그래서 곡물을 올려놓고 우아래로 흔들고 하면은 가벼운 이물질은 날려보내고 앞뒤로 막 흔들으면 돌이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연장이죠. 나선 이렇게 신문에 보면 이게 저 사진에 보면 이렇게 곡식이나 풀을 베는 거죠. 나무까지 치는 거 있고 뭐 나무나 거들난 뭐 김벌나지인데 이런 종류보다는 이건 다 중개수 다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호미는 김매기 연장이죠. 김 매는 거죠. 주로 여름철에 풀 많이 나면 호미로 김매기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농약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니까 거의 이제 호미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호미를 잘 사용 안 하죠. 쟁기는 이제 소나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소나 말에 이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트랙터, 지금 이제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이게 논을 가는 거 있잖아요. 가는 거를 할 때, 이 쟁기다. 그래서, 사람이 힘드니까 소라든가 말을 이용해서 이제 넓은 땅을 갈아놓는 가리 연장이다. 남학신은 신의 하나예요. 신인데, 이게 나무로 돼서 나무를 파가지고 만든 것으로, 앞뒤 높은 급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콘크리트라든가,
그러려면 지금 뭐 포장 도로가 없으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또 땅이 진 곳이, 땅이 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와서, 좀 젖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마른지 않으니까 이런 남학신을 신고 다녀서, 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좀 남학신이 거의 없지만은 뭐 장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도롱이는 지금 이제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띠 단위로 해서 허리나 어깨에 걸쳐가지고 비옷이에요. 비옷을 옛날에는 비옷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런 집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놓은 게 도롱이다. 그래서 농촌에서 일할 때 뭐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쪽은 엮어가지고 겉은 줄거리로 내서 비가 오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이제 도롱이, 남학신, 맷돌은 지금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곡식을 갈 때 쓰는 도구죠. 지금 이제 현재 제가 보면 그 여름철에 콩물국수 같은 거 하면 이거를 또 맷돌 이용해. 지금도 있죠. 둥글럭적한 돌 두 짝을 포개서 여기다가 이제 그 식량 이렇게 콩을 넣어가지고 간 음식을 넣어 손잡이로 돌려서 가는 거고, 요새는 이제 맷돌을 전기로도 연결해서 전기로 갈게 합니다. 귀찮으니까. 인건비, 사람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용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